지난주 주말 미국 정치권 내에 큰 변화가 불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이슈가 있고 투자 포인트가 있지만 그 모두를 우리가 아우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적어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업종들 중에서 오를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내용도 함께 보시면 그 키워드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간 오바마가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퍼즐이 지켜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도 미국의 서열 3위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죠. 사실 이 부분만 보면은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이 정말 치매에 걸려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우리보다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을 텐데 갑자기 트럼프하고 일정을 앞당겨서 대선 토론을 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의 상태가 전 세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 상태를 모르고서 그 대선 토론을 진행했을 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말 판을 다 짜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키 중에 하나였던 펠로시 의장도 우리도 지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퍼즐인 오바마까지도 지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뭐 매출에 한 명씩 이렇게 차근차근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해리스의 선거 자금도 정말 많이 모였다라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 펠로시하고 오바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키는 오바마라는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엘 고어 전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리스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알기가 어려운데 자, 이분은 정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진심인 사람입니다. 과거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나오기 전에 실제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하고 다녔던 게 이 엘 고어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는데 그 상까지도 실제로 공동 수상을 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전 세계에 아무도 관심 없던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의식을 심어줬다. 이걸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만큼은 오바마 못지않은 사람이 바로 이 엘 고어 전 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까지도 나서서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해리스가 백악관에 필요한 기후 챔피언이다. 과거 검사 시절 석유 대기업과도 싸워서 수백억 원대의 벌금을 이제 이끌어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챔피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옐런까지도 해리스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 앨런 같은 이 재무부 장관, 현직 재무부 장관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한 해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그들을 언급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겁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말에도 반박을 했는데 일단 해리스에 대한 얘기만 한 것만 보면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인데 그동안 미국의 정치권에 있었던 대통령들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이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경찰 지휘국, 달러의 신뢰, 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미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정말 욕을 많이 먹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정반대의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번영하고 앞서 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즉 정치적 미국의 달러에 대한 지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펠로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앨런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경제적 기회가 바로 기후 투자다. 앞으로 50년까지 매년 3조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3조 달러가
하나로 환산하면 약 4,15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이게 2050년까지 필요한 돈이 아니고요. 매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 4,157조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은행들의 기후 금융 목표를 설정하고 탈탄소 경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탈탄소를 강화해야 된다고 또 강조했던 게 누구죠? 이게 바로 해리스입니다. 해리스는 이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탈탄소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5년 앞당겨서 45년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탈탄소에 가장 진심인 사람도 이 해리스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리스는 바이든과의 과거 대선과 관련된 이 후보 연설을 할 때 바이든이 얘기했던 비용의 무려 6배가량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용을 더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투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펠로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발언을 옐런이 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한데 최근 옐런은 미국 재무부의 국채 조작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 내의 투자 회사가 그와 관련된 근거 자료까지 만들었고 옐런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위상이 정말 많이 아립니다. 물론 알만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국가가 과거 달러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무부의 연준과 재무부의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조작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잘 지켰는데 지금은 이 옐런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작이라는 게 중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놓고 이 해리스를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기후변화 대응, 이와 관련돼서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바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고 이 해리스조차도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옐런 장관까지도 나서서 이제 이 기후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에서 움직일 때가 올 겁니다. 대선 전까지. 그래서 최소한 탄소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들이 전부 다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의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해리스와 관련돼서 오를 때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을 때 조금 모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리스와 트럼프 둘 간에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냐라고 보면은 아직까지 저는 이 트럼프가 압도적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장기적인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리스와 관련된 것들은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해리스와 관련된 주식들이 쫙 오르면 한 3, 4일 길게 일주일 정도 오르면 또 현금 확보하고 또 그것들이 주가가 쭉 빠져들 때 또 해리스가 지지율이 막 올라온다 이런 어떤 박빙의 구도를 또 한번 대선 전에 이렇게 만들거나 하면 그때 또 오르거나 아니면 해리스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좀 반응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에서는 지금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다음에 차트도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과 투자와 관련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